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선노무사님 모시고 퇴사 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선윤정 노무사입니다. 예. 그 오늘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회사를 다니다 가장 노무사를 많이 찾을 때 전문가를 가장 많이 찾을 때가 맞습니다. 바로 퇴사를 해서 내가 뭔가를 못 받은 게 있다. 네, 이런 경우가 제일 아마 네.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퇴사할 때 임금 체불이라고 우리가 하나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임금 체불이 어떤 게 있죠? 결국은 우리가 주로 하는 퇴직금. 그쵸. 네. 못 받은 돈입니다. 네, 그렇죠. 퇴직금도 있고요. 네.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휴수당이라는 주휴수당. 거 네. 많이들 보셨죠? 네. 최근에 이제 수지가 광고를 해서 다들 알더라고요. 네, 알바몬에서. 몇 년 됐습니다. 네, 수지 좀 오래됐죠? 제가 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연차. 연차 휴가를 네. 미사용했을 때 주는 수당. 그리고 네. 혹시나 내가 더 근무했을 때 주는 뭐 연장 근로나 그렇죠. 아니면 휴일에 일을 네. 했을 때 주는 휴일 근로 수당.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네. 그런 거를 임금 체불이라고 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내가 못 받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얼마를 못 받아야 되는지 이것부터가 사실은 궁금할 건데 네네. 그 기준에 대해서만 잠깐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네, 일단 퇴직금이라는 거는 네. 퇴사를 해야죠. 그렇죠. 네, 퇴사를 해야 되고 네. 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이 생기는 네. 근로자들은 일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네.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 네. 줘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장에 일했건 네. 1년 이상이고 네. 일주일에 15시간 넘었다. 네. 그럼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주휴수당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도 비슷해요. 그렇죠. 일주 네. 15시간 네.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네. 일주간에 내가 일해야 되는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소정 근로시간을 내가 다 일을 하는 경우에 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네. 주는 게 주휴수당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가끔씩은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예. 뭐 시급제나 그렇죠. 일급제로 네, 네. 이제 일을 하는 경우는 네. 그것만 받고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 참고하실 게 월급제로 운영이 되는 회사들은 네. 대부분 그걸 포함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한번 네.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 주휴수당이라는 거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네.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거. 기본급 예. 항목에 포함될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을 그다음, 보셔야 예. 돼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들 금액도 크고 많이들 잘 모르시는 분 연차. 네. 연차. 그리고 연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 찍었지만 네. 올해 들어서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연차 수당 굉장히 이제 많이 또 임금 체불이 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만 기준 좀 말씀해 주시면. 연차는 이제 네. 법 개정이 돼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네. 1개월을 만근했을 때 네. 한 개씩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만근했다라고 하면은 네. 11개가 발생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연차인 1년간 80% 출근율을 달성했을 때 15개가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1년간 만근을 하면은 26일에 그렇죠. 대한 네.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예. 거죠. 근데 이 휴가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년 안 돼도 내가 퇴사를 해요. 네. 그러면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네.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부분은 이제 이번에 바뀐 게 네. 1년 미만의 이제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용 촉진이 그렇죠. 안 됐었죠. 사용 촉진이 안 됐다가 네. 사용 촉진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미사용이 원래는 이제 1년인데 네, 맞아요. 요거는 이제 입사부터 1년.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찍어놨으니까 좀 네. 자세하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연장, 야간, 휴일 네. 예, 요런 거 한번 기준을 간단하게 예. 연장 근로라는 거는 네. 저희가 이제 근로 계약서에 보면은 원래 정해진 근로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는 경우. 그렇죠. 혹은 일일 네. 8시간, 네. 일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네. 원래 받았던 시간급보다 1.5배를 더 받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모든 사업장에서 다 연장근로 수당이 1.5배가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네.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5인이 넘어야 돼요. 그렇죠.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해서 상시 네. 근로자 수가 5인이 넘은 경우에는 내가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 네.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만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휴일 근로수당도 이제 비슷한데요. 예. 휴일 근로수당 같은 건 약간 다른 점은 8시간까지는 1.5배가 지급되고요. 네. 그다음 8시간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이제 네. 2배의 네. 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야간은 야간은 이제 네. 밤 10시부터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그렇죠. 근무를 하는 네. 경우에는 네. 이것 또한 원래 네, 임금의 네. 0.5배가 가산돼서 그렇죠. 지급이 네.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가산수당들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연차 수당도 상시근로자 5인 5인 이상. 예, 이게- 5인 이상.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찍었는데 예.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마 계속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미지급되는 임금 체불들 이런 것들은 퇴사하면서 바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런 네. 임금들은 이제 퇴사하고 나면 이제 금품이라고 네, 네. 하는데요. 네. 이런 금품들은 사업장에서는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네.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14일이 넘었는데도 사업주가 안 줬어요. 네. 그러면 청구 가능하죠. 네. 네. 근데 그런 거 어디 가서 청구해야 돼요? 라는 그렇죠. 말이 많이 네. 나와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사업장 소재지에 네, 네. 있는 지청에 네. 가서 나 네. 돈 못 받았어요라고 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예, 네. 예. 근데 네. 진정 제기하는 것보다 사업주에게 한번 연락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네, 저 이거 네, 못 받은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주실 수 있냐고 네. 한번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사실은 예, 예. 주고 끝나는 네.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조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예, 사실 예. 중요하다고 할 그러니까 저도 거예요. 이제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게 이제 노동 사건, 노무 사건들은 사실은 합의에 의한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가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댓글에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사업주랑 그리고 직원이랑 상호 간에 서로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시고 네.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게 1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도 만약에 이제 안 안 되는 된다 경우, 그러면 예.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하시는데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지청, 네. 지청에 가까운 이제 지청에 가셔서 사업장 소재지 예, 예. 지청에 사업장 가셔서. 소재지 지청 가셔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절차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리고 금액도 좀 크다 이러면 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방법도 네. 예 근데 뭐 이게 받을 금액이 너무 적으면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신중히 아마 네.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면 이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법적으로는 이제 지연이자라고 해서 예, 예. 이제 20%의 네, 네. 지연이자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주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게 만약에 계속 지연이 되면 나중에 이자까지도 내실 수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당장 뭐 지금 퇴사를 한 건 아닌데 우리 근로자들이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도 한번 찍어 놓긴 했었는데 뭐 임금 본인 걸 한번 계산해 본다든가 뭐 퇴직금을 계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 네. 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요즘은 네. 사실 네이버가 잘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이버에 네. 퇴직금 계산기 예, 맞습니다. 해서 하는 것도 가장 편하고요. 네, 네, 네. 저도 사실 가끔씩 그렇게 추천드릴 때가 네, 많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도요. 이게 네. 퇴직금 계산기가 네.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예. 평균 임금이라는 걸 저희가 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평균 임금을 이제 네. 1일 내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죠. 돈을 받느냐라는 네. 건데 그 네. 평균 임금에다가 네. 이제 근속 일수를 곱하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럼 이 평균 임금은 뭐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내가 퇴사하기 전 3개월 네. 달력상 3개월이에요. 네. 그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네. 총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달력을 세봐야겠죠. 어떤 달은 짧게는 네, 네. 28일도 있고, 예, 예. 어떤 달은 31일도 네, 있잖아요. 그 일수를 이제 세는 거예요. 예, 네, 예. 그걸 나눈 거를 일일 네. 평균 임금이라고 해서 네. 이걸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퇴직금 산정할 때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 직접 3개월로 돼 있다 보니까 네. 2월이 들어가면 줄어들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조정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이거는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네. 이거 노동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90일 이렇게 바뀌면 이제 깔끔하죠. 오해 소지가 없는데 네. 직전 3개월로 돼 있으니까 약간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도 퇴사 시점에 따라서 네, 언제 네. 퇴사하느냐에 2월 그렇죠. 끼고 퇴사하면 금액이 좀 그렇죠. 높겠죠.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리 퇴사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맞는지를 한번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사이트에 계산기를 한번 돌려본다든가 급여 계산도 한번 해보실 필요 있고요.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표 TV 영상에서도요, 제가 급여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금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퇴사 시에 임금 체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임금 체불이 있는지를 한번 노무사님하고 간단히 살펴봤고요. 혹시나 내가 해결이 안 나서 힘들고 한번 좀 의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이메일을 남겨둘 테니까 의뢰를 주시면 노무사님 상담해서 또 사건 의뢰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